저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을 7년 전에 먼저 보내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자 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죠.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 저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를 정리하다가 며느리가 두고 간 노트북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치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손이 미끄러져서 컵을 쏟아버렸죠. 커피가 노트북 쪽으로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얼른 노트북을 들어 올렸어요. 다행히 커피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덮개를 여는 순간 화면이 켜졌어요. 절전 모드였나 봅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떠 있었죠. 그냥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파일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장례 준비. 처음엔 제대로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엑셀 파일이 열렸어요. 첫 번째 시트 제목이 장례식장 비교였습니다. 세 곳의 장례식장 이름과 주소, 그리고 비용이 적혀 있었죠. 각 항목마다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3일장 기준, 최소 비용으로 하객 100명 예상,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트를 열었어요. 부고 문자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죠. 박영자 여사께서 로 시작하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시트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유품 정리 체크리스트, 방 정리, 옷 기부, 가구 처분, 인테리어 업체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용도 변경 마이너스 준호 공부방이라는 메모도 있었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0년입니다. 며느리 수진과 함께 산 지 10년이 됐죠.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은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니 세대랑 달라요. 시대가 변했어요. 늘 이런 말들이었죠.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손자 준호 돌봐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침마다 준호를 깨워서 유치원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늦잠 자고 저는 준호 밥 먹이고 옷 입혔죠. 저녁에는 반찬 만들고 집안일 했어요. 수지는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저는 집을 지켰습니다. 명절이면 음식 준비는 제 몫이었죠. 수지는 친정 가겠다고 하면서 명절 당일에만 잠깐 왔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제 장례식을 미리 계획하다니요. 화면을 다시 봤어요. 마지막 시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보험금 및 재산 정리. 제 명의로 된 예금, 적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금액까지 정확했습니다. 예상 보험금 3천만 원이라는 메모도 보였죠. 합계 금액 옆에는 빨간 글씨로 느낌표까지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 저를 싫어하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자 준호가 가르쳐준 대로 카메라를 켰어요. 화면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흔들린 사진도 있었지만 다시 찍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찍었죠. 장례식장 비교 내역, 부고 문자 초안, 유품 정리 체크리스트, 그리고 제 재산 내역까지요. 사진을 찍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수진이 갑자기 돌아오면 어쩌나 싶었어요. 다 찍고 나서 노트북을 원래대로 닫았습니다. 제자리에 놓고 커피 자국까지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 속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하게 보였어요. 며느리가 제 장례식을 계획한 증거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한테 직접 따져야 할까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돌아온 거였죠.
어머니, 다녀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왔니? 네, 친구들이랑 카페 갔다 왔어요. 수지는 제 방 앞을 지나가면서 말했죠. 어머니,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쉬세요. 예전 같았으면 고맙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수진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제 장례식을 계획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나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차린 밥상 앞에 앉았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죠.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네,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이라도 받으시고요. 걱정하는 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수진이 진짜로 바라는 게 뭔지 말입니다. 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오길 바라는 거겠죠.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래도 큰 병 되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하셔야죠. 수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요즘 감기도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 드시면 폐렴으로 번지잖아요. 수진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에이,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수지는 제 손에서 그릇을 빼앗듯 가져갔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죽으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걱정하는 건지. 아니, 이미 답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1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참았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손자를 위해 견뎠던 시간들도 생각났죠. 수진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때는 예쁘게 웃던 수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죠. 제가 뭘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차갑했어요. 제가 손자를 돌보는 것도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도 막상 준호 돌봐달라고 하면 당연하다는 듯 맡겼습니다. 모순이었어요. 저는 그저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여겼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 장례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억울함보다는 허탈함이 컸죠.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사진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것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수진이 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었어요. 제 인생인데 제가 지켜야죠. 핸드폰을 꼭 쥐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워볼 거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보는 눈이 달라진 거겠죠. 며느리 수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것들이 이제는 다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기침 많이 하셨던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목이 좀 간질간질했을 뿐이야.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독감도 유행이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걸요. 괜찮다니까. 물 좀 마시면 나아질 거야. 에이, 그래도 큰 병 되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하셔야죠. 또 그 말이었습니다. 큰 병 되기 전에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수진이 바라는 게 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심때였습니다. 수진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 저는 TV를 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요즘 좀 힘들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러게, 우리 시어머니는 건강은 또 얼마나 좋은지. 병원도 안 가시려고 하고.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야, 너는 좋겠다. 시어머니 안 모시잖아. 통화 내용이 계속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죠. 응응, 알아. 나도 참아야지 뭐.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수진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수진이 거실로 왔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응, 아까 먹었어. 아, 그러셨구나. 저도 이따 먹어야겠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죠. 방금 전 통화 내용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며칠 후 명절 준비를 하는 날이었어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친정 어머니와 통화 중이었어요. 엄마, 나 진짜 힘들어.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도 다 내 몫이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제가 거의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가끔 심부름 정도만 했죠. 시어머니는 맨날 쉬기만 하고 나만 이래.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조금만 참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수지는 친정 어머니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나빠졌으면 좋겠는데 맨날 건강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서 부엌 쪽을 봤죠. 저는 얼른 국자를 주워들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손이 미끄러졌어. 조심하세요. 요즘 손에 힘도 없으신 것 같은데. 수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빠졌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아프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때였어요. 아들 민수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래, 힘들었지? 괜찮아요. 저녁 먹을게요. 민수는 씻고 나와서 밥상 앞에 앉았죠. 수진도 함께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있다고 했잖아. 수진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아, 맞다. 깜빡했네.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갈 건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민수는 저를 봤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어머니, 요즘 기침도 하시고 얼굴도 안 좋으시잖아요. 수진이 끼어들었죠. 건강검진이라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엄마. 내일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들 앞에서 괜찮다고 우기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그래, 알았어.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나쁜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얼굴이었죠.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민수가 회사 반차를 내고 저를 모시고 갔어요. 기본 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압, 혈당, 엑스레이 촬영까지요.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프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검진 잘 받고 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결과는 언제 나와요? 수진은 바로 물어봤죠. 일주일 후에 나온대. 아, 그렇구나. 빨리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수진의 말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진 결과를 받으러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수진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시면 결과 제대로 못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수진은 그렇게 말했죠. 병원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면서 말했어요. 건강하십니다. 나이에 비해 아주 좋으세요.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엑스레이도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했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수진의 표정은 달랐어요.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시네요. 다행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은 계속 핸드폰만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검진 결과 나왔어. 아무 이상 없대.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휴, 나도 답답해. 맨날 건강하시니까.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며칠 전 수진이 친구와 통화하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녹음을 할 걸 그랬나 싶었죠. 하지만 이미 놓쳐버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증거를 더 확실하게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찾아봤습니다. 손자 준호가 예전에 가르쳐 준 적이 있었죠. 녹음 앱을 켜는데 성공했어요. 이제부터는 수진의 말을 녹음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수진이 또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슬쩍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하니까 진짜 답답하더라. 수진의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었죠. 그러게 말이야. 빨리 큰 병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됐어요. 조금만 더 참아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통화가 끝나고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확인해 봤어요.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찍은 사진들과 오늘 녹음한 파일까지요. 아들에게 보여줄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들이 완전히 알 수 있도록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제 편이니까요. 증거를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을 매일 관찰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친구들과 카페에 간다고 나갔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TV나 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수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책상 위에 수진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볼까 하다가 관뒀어요. 비밀번호를 모르니까요. 대신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카드 명세서, 쇼핑 영수증, 메모지들이 보였죠. 그중 한 메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험 수령자 변경 문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보험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제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을 다시 찍었죠. 서랍을 더 뒤져봤어요. 다른 메모지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통장 정리, 적금 만기일 확인, 부동산 시세 알아보기, 하나같이 제 재산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전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서랍 맨 아래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수진의 일기장 같았어요. 최근 날짜가 적힌 페이지를 봤죠. 시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정상. 진짜 답답하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빨리 좀 갔으면. 친구들은 다 자유롭게 사는데 나만 시어머니 눈치. 직접적인 표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들도 모두 사진으로 찍었어요. 수첩을 원래 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책상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방을 나왔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수진이 눈치챌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는 안도감도 있었죠. 며칠 후였습니다. 수진이 또 외출한 날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다른 곳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거실 서랍장을 열어봤어요. 각종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공과금 고지서, 통장, 보험증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제명의 서류들도 있었어요. 통장을 꺼내서 봤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했죠.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제가 인출한 적 없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5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죠. 그 전달에도 30만 원이 빠져 있었어요. 저는 은행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통장을 몰래 쓰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밖에 없었죠. 보험증권도 확인해 봤습니다. 수령자란을 봤어요. 원래는 아들 민수로 되어 있어야 했죠. 그런데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령자가 며느리 수진으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제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제 명의를 도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통장과 보험증권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특히 변경된 수령자 부분을 확대해서 찍었죠.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아들이나 며느리 몰래 혼자 갔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은 중년 여성분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저는 가져온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찍은 사진들이었죠. 장례식 계획서, 유품 정리 체크리스트, 재산 내역까지요. 법무사 선생님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며느리분이 이런 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도 들려드렸어요. 수진이 친구와 통화하면서 한 말들이었죠. 빨리 큰 병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까지요. 법무사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험 수령자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제 동의 없이 며느리로 바뀌어 있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도 이상한 점이 있고요. 저는 통장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명의 도용이 확실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서 수령자 변경을 취소하셔야 해요. 그리고 통장도 새로 만드시고요. 며느리분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법무사 선생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고소도 가능합니다. 명의 도용은 범죄니까요. 하지만 가족 문제라 조심스럽긴 하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아들에게 먼저 알리고 싶어요. 그게 좋겠습니다. 아들분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보시고요. 만약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법무사 선생님은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니 확신이 생겼죠.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은행에 들러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 수령자 변경건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인 확인 먼저 도와드릴게요.
주민번호와 생년월일을 말했죠. 네, 확인됐습니다. 수령자가 최근에 변경되셨네요. 제가 직접 변경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변경이 됐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보험사 직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로 변경 요청이 들어왔다고 나와 있네요. 하지만 본인 확인 절차는 거쳤습니다. 제가 전화한 적 없어요. 그럼 명예 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령자 변경 취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돼요. 저는 그 길로 보험사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수령자를 원래대로 되돌렸어요. 아들 민수로 다시 변경했죠. 앞으로는 본인 직접 오셔야만 변경 가능합니다. 직원이 확인 도장을 찍으면서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죠. 은행으로 가서 통장도 정리했어요. 기존 통장은 해지하고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했죠. 며느리가 절대 모를 번호로요. 이 통장은 저만 관리할 겁니다. 은행 직원에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수지는 집에 있었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산책 좀 하고 왔어. 오래 나가셨던데요. 수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봤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오래 걸었어. 그러셨구나. 저녁 준비할게요. 수지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메모지들, 수첩 내용, 통장 거래 내역, 보험 증권까지요. 그리고 법무사 선생님 명함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죠. 이제 아들 민수에게 보여줄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저녁을 먹으면서 수진을 봤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고민했어요. 내일 당장 아들에게 말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들을 만나기로요. 며느리가 없을 때 단둘이 말이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가면을 벗길 시간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워보겠다고요. 제 인생을 지키겠다고요.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며느리 수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죠. 어머니, 저녁 때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아들 민수와 단둘이 남았어요.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수야. 네, 엄마. 할 얘기가 있어. 잠깐 앉아봐. 민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야. 끝까지 잘 들어줘. 저는 민수 옆에 앉았어요. 핸드폰 화면을 켰죠. 이것 좀 봐.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의 노트북에 있던 파일이었어요. 엄마 장례 준비라는 제목이 보였죠.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내가 만든 파일이야. 엄마 장례식을 미리 계획해 놓은 거지. 민수는 말없이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저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장례식장 비교표였죠. 세 곳의 견적과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었어요. 설마, 이게 진짜예요? 직접 봤어. 수진이 노트북에 저장해 놓은 거야. 언제 보신 거예요? 한 달 전쯤. 우연히 봤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부고 문자 초안, 유품 정리 체크리스트까지요. 제 방을 준호 공부방으로 바꾼다는 메모도 있더라. 이게 농담이겠죠? 민수는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농담이 아니야. 더 있어.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이 친구와 통화하던 내용이었죠.
빨리 큰 병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는데. 건강검진 결과 정상이라니 진짜 답답해.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럴 수가. 더 심각한 게 있어. 저는 보험증권 사진을 보여줬죠. 수령자가 바뀌어 있었어. 내가 아니라 수진이로. 제가 몰랐습니다. 나도 몰랐지. 수진이 내 명의를 도용한 거야. 통장도 마찬가지야. 통장 거래 내역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인출한 적 없는 돈들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빠져나갔어. 수진이 몰래 쓴 거지.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는데.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결정해야지. 내 아내니까.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수진이 돌아오면 얘기해야겠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엄마는 제 편이시죠? 당연하지. 난 내 엄마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건 없어. 내 엄마. 민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충격이 컸던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수진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죠. 민수는 거실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왜? 무슨 일 있어? 수진은 민수 옆에 앉았어요.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문을 살짝 열어뒀습니다. 거실 대화가 들렸죠. 물어볼 게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침착했어요. 뭔데? 내 노트북에 있는 파일 말이야. 무슨 파일? 엄마 장례 준비 파일.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엄마가 보셨어? 우연히. 설명해 줄 수 있겠어?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건 그냥. 수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그냥이 뭐야? 농담이었어.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농담이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장례식장 견적 비교하고 보고 문자 쓰는 게 농담이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설명해봐.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보험 수령자도 바꿨더라. 엄마 동의도 없이 내 이름으로. 그건 나중에 편하려고. 편하려고? 무슨 소리야? 민수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통장에서 돈도 빼갔지. 엄마 몰래. 그건 생활비로. 생활비는 내가 주잖아. 그럼 그건 뭐야?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 거 맞지? 민수의 질문에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해봐. 미안해.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시집살이? 민수는 비웃듯 말했어요. 엄마가 널 뭘 어떻게 했는데? 맨날 집안일 하시고 준호 돌봐주셨잖아. 그래도 답답했어. 자유롭고 싶었고.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자유롭고 싶으면 나가면 되잖아. 왜 엄마를 그렇게 생각한 거야? 민수는 분노를 참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죠.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떡 하면 돼? 나도 모르겠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엄마한테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알았어. 사과할게. 수진은 제 방으로 왔어요. 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죠. 하지만 이 과정은 필요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가끔 들렸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민수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수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결정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니? 엄마는 따로 사시는 게 좋겠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네, 수진이랑 계속 같이 사시긴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민수는 단호했어요. 좋은 곳 찾아드릴게요. 알았어. 내 뜻대로 하자. 저는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최선일 수도 있었죠. 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며느리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괜찮아. 내가 알아줘서 다행이야.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래, 고맙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챕터 5 이별 준비. 민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이 팸플릿 몇 개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한번 보세요. 실버타운 안내 책자들이었죠. 사진으로 본 시설들은 깨끗해 보였습니다.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민수가 한 곳을 가리켰어요. 친구 어머니도 여기 계신데요. 그래, 한번 가봐야겠구나. 이번 주말에 같이 가실래요? 그래, 그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이 편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주말이 왔습니다. 민수와 함께 실버타운에 갔어요. 수지는 집에 남았죠. 다녀오세요. 수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습니다. 교회에 있는 실버타운이었죠. 도착하니 깔끔한 건물이 보였어요. 어머니, 저기예요. 민수가 앞장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가 넓었어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박영자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어요.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죠. 여기 정원이 자랑이에요. 어르신들이 산책 많이 하시거든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렇구나. 좋네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죠.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시고요. 공용 공간에 TV랑 운동기구도 있어요. 직원의 설명이 계속됐죠. 마음에 드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 그럼 계약할까요? 그래, 하자. 저는 결정했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수가 비용을 계산했어요. 엄마, 제가 낼게요. 아니야. 내가 낼 거야.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 적금으로 낼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이건 내 돈으로 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간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모은 거죠. 계약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하세요. 직원이 열쇠를 건네줬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열쇠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민수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집 많지 않으시죠? 응, 별로 없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거실에 있었어요. 다녀오셨어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죠. 어땠어요? 좋더라.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응, 빠를수록 좋지.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추억이 많았죠.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입지 않는 옷들은 정리하기로 했죠.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 민수 어릴 적 사진들이었죠. 이건 꼭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 준호와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웃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 귀여웠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짐을 쌌어요. 큰 짐은 없었습니다. 옷가지와 생활용품 정도였죠. 손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진짜 이사 가세요? 응, 그래. 왜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준호는 속상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새 집으로 가는 거야. 거기가 더 좋아요? 응, 할머니 친구들도 많고. 그럼 저는요? 준호는 자주 놀러 와. 언제든지 환영이야. 저는 손자를 안아줬어요. 준호는 제 품에서 한참을 있었죠. 수지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말수도 적어졌죠. 가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미안한 건지 불편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은 제 손에서 그릇을 가져갔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은 거의 다 쌌어요. 방 안이 텅 비어 보였죠. 저는 침대에 앉아서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었죠.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10년은 참 버티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에요. 민수가 일찍 왔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다 됐어. 그럼 짐 옮길게요. 민수는 짐을 차에 실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짐이 적었습니다. 큰 박스 서너 개가 전부였죠.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 우리 준호. 언제든지 와. 전화도 할게요. 그래, 전화 많이 하자. 저는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진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죠.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알아. 용서해주세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죠. 차에 탔습니다. 민수가 시동을 걸었어요. 출발할게요, 엄마. 그래.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집이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10년을 살았던 집이었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공간이 됐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허전함은 있었죠. 30분쯤 달렸을까요? 실버타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그래.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짐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민수가 짐을 풀어줬어요. 엄마, 이거 여기 놓을까요? 응, 거기 좋겠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고마워.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방이 제법 아늑해 보였어요. 엄마, 그럼 저는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자주 올게요. 응, 준호도 데리고 와. 네, 엄마. 사랑해요. 민수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민수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이 보였죠.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도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다른 입주자분이 지나가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이사 왔어요. 잘 오셨어요. 여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미소가 좋았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이요. 어머, 잘 오셨어요. 저는 이순자예요. 박영자입니다. 반가워요. 여기 음식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순자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오늘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며느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미안해할 일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죠. 73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가 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설레었죠.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적응이 빨랐어요.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했죠. 순자 할머니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아침 공기가 좋더라고요. 저랑 같이 걸으실래요? 그럼요, 좋죠. 우리는 함께 정원을 걸었어요. 다른 분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들 친절했죠. 요가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있었어요. 처음이시죠? 천천히 따라하세요.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몸이 뻣뻣했지만 할만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비슷했죠.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영자 씨는 어디 사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들분이랑 사셨대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죠. 네, 그랬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가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준호도 함께 왔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준호를 안아줬어요. 키가 조금 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재미있어요? 응, 할머니 친구들도 많고. 다행이다. 걱정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여기가 훨씬 좋아. 식사는 잘하세요? 응, 음식도 맛있어. 우리는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수영 수업도 신청했죠. 수요일 오후마다 있었습니다. 영자 씨, 수영도 배우세요? 네, 배워보려고요. 저도 하는데 같이 해요. 순자 할머니도 수영을 했습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니 몸이 가벼웠어요. 관절도 좋아지는 느낌이었죠.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화요? 네, 여기서 단체로 가요. 좋아요, 같이 가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영어 회화 수업도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이었죠. 처음 배우세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네, 젊었을 때 조금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죠. 헬로 마이 네임 이지영자. 발음이 어색했지만 웃으며 했습니다. 굿, 베리 굿. 선생님이 칭찬해줬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방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일 오후에 갈게요. 그래. 준호도 같이? 준호는 학원 있어서 못 와요.
알았어. 뭔가 심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왔어요. 혼자였죠.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민수는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산책할까요? 그래. 우리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 뵙고 싶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갑자기? 네, 계속 말하더라고요. 사과하고 싶다고.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엄마 마음 편한 대로 하세요. 아니야. 만나볼게. 정말요? 응, 어차피 며느리잖아. 민수는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른 저녁 시간이었어요.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니 수진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앉아. 네. 수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침대에 앉았죠.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죠.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요. 제 친구들은 다 자유롭게 사는데 저만 시어머니 눈치 보는 게 억울했어요. 수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어머니한테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며느리였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젊었을 때 너처럼 힘들었어. 시어머니 눈치 보고 참고 견뎠지. 수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장례식을 계획하진 않았어. 그건 정말 미쳤던 거예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도 화났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배신감도 느꼈고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준호도 키워주고 집안일도 다 했는데 그런데 넌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잖아.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용서는 할 수 있어. 수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정말요? 응,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지만 다시 같이 사는 건 불가능해. 알아요, 당연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더 행복하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그래, 훨씬 좋아.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은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 이제야 알겠어요. 수진이 말했죠. 준호 돌보는 것도 집안일도 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거잖아요. 이제 제가 다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았어요. 수진의 고백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알았으면 됐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 네, 그럴게요. 준호는 잘 있지?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자주 데리고 와. 네, 자주 올게요. 명절 때도 찾아뵐게요. 수진이 약속했죠. 그때는 진짜 며느리처럼 하겠어요.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게 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 통장에서 제가 몰래 쓴 돈이요. 다 계산해서 가져왔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받으세요, 어머니. 그래, 고맙다.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보험 수령자도 다시 바꿨어요. 민수 오빠로요. 그래. 그리고 이건 사과의 마음이에요. 수진이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알았어.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죠.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네, 다녀오겠습니다. 수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수진이 나간 후 혼자 남았습니다. 편지를 펼쳐봤어요. 수진의 솔직한 마음이 적혀 있었죠. 시집살이가 힘들었던 일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잘못 택했다는 고백도 적혀 있었죠.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진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첫걸음을 뗐죠. 며느리도 반성하고 있었고요. 저도 용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다시 같이 살 순 없겠지만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수진이 다녀갔죠? 응, 만나고 갔어.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얘기 나눴어. 다행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네, 엄마.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으로 갔어요. 순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죠. 영자 씨, 여기 앉아요. 네. 저는 순자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표정이 밝으신데요? 그래요? 네,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응, 좀 그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 순자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내일 수영장에서 만나기로 했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가 떠올랐죠. 생각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앙금이 조금은 풀린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시작은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서로 노력하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죠. 수진과의 만남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실버타운 정원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죠. 영자 씨, 저기 봐요. 단풍 예쁘다. 순자 할머니가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단풍을 감상했어요. 여기 온 지 벌써 3달이에요? 네, 시간 참 빠르네요. 적응 잘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순자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 게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요가 수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강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영자 씨,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보다 훨씬 유연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죠. 다음 달에 중급 반 올라가실래요? 제가 중급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강사님이 격려해 줬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새로운 도전이 설렜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영어 회화 수업도 재미있었어요. 간단한 대화는 이제 할 수 있었죠.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발음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영자 씨, 발음 좋으세요. 정말요? 네, 계속 연습하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열심히 할게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즐거움이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로비에서 순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영자 씨,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요? 유럽이요? 네, 실버타운에서 단체로 가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이렇게요. 순자 할머니가 팸플릿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같이 가요. 그럼 신청할게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해외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었죠. 이제라도 가게 돼서 기뻤어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권은 예전에 만들어뒀던 게 있었어요.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뭘 가져가야 하지? 순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옷이랑 세면도구요. 약도 챙기세요. 알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쌌어요. 새 옷도 한 벌 샀습니다. 오랜만에 백화점에 갔죠. 어머니, 이거 어울리세요. 점원이 블라우스를 권했어요. 그래요? 네, 입어보세요. 거울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이거 살게요. 기분 좋게 쇼핑을 마쳤죠. 민수가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지.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키가 또 컸더라고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좋아.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프랑스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 와, 할머니 멋있어요. 준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응, 여기 와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이도 잘 지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요. 준호한테도 잘해줘요. 민수가 말했죠. 다행이다. 엄마 생각 많이 해요. 명절 때 꼭 찾아뵙겠대요. 알았어. 그때 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변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약이었죠. 여행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권, 옷, 세면도구, 상비약까지요. 다 챙긴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는 거죠.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는 겁니다.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죠.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늘에서 응원해주고 있겠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행 가는 날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로비에 내려가니 다른 분들도 모여 있었어요. 영자 씨, 여기에요. 순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죠. 준비 다 하셨어요? 네, 했어요. 우리는 버스에 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어요. 와, 공항 크다. 처음이세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죠. 응, 처음이야.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을 맡겼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았어요. 여권에 도장을 받았죠. 이제 진짜 외국 가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면세점을 구경했어요. 화장품도 사고 초콜릿도 샀습니다. 준호 선물도 골랐죠.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영자 씨, 신나시죠? 응, 떨리기도 하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순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빨라지더니 하늘로 올라갔죠. 와,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하늘 위에 떠 있는 기분이었죠.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12시간을 날았습니다. 영화도 보고 책도 읽었어요. 기내식도 먹었죠.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곧 파리 도착해요.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드디어 프랑스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파리 공항이었죠.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프랑스 땅을 밟았어요. 여기가 파리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파리 풍경이 보였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아름다웠죠. 내일 에펠탑 가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와, 기대된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방이 깨끗했습니다. 짐을 풀고 쉬었죠. 영자 씨, 저녁 먹으러 가요. 순자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가자. 호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프랑스 음식이었죠.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에펠탑을 보러 갔어요. 와, 진짜 크다. 실물로 보니 더 웅장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순자 할머니와 함께요. 영자 씨, 웃으세요. 하, 치즈. 우리는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에펠탑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파리 전경이 보였어요. 아름답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니요. 루브르 박물관도 갔습니다. 유명한 그림들을 봤어요. 모나리자도 봤죠. 생각보다 작네. 그래도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우리는 박물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생강도 걸었어요.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었죠. 파리가 정말 예쁘다. 맞아요. 오길 잘했어요. 순자 할머니와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이탈리아로 이동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어요. 내일 콜로세움 가요. 가이드가 말했죠. 기대돼요. 로마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었어요. 맛있다. 이탈리아 음식 정말 맛있네요. 우리는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젤라또도 사 먹었어요. 달콤하다. 행복한 순간이었죠. 콜로세움을 봤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다니. 대단하죠? 가이드가 역사를 설명해 줬습니다. 트레비 분수도 갔어요. 동전을 던졌죠. 소원 빌어요. 다시 로마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졌습니다. 바티칸도 방문했어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웅장했죠. 아름답다. 종교 건축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스위스로 갔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봤어요. 와, 산이 정말 높다. 저기 눈도 보여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춥다. 바람이 차가웠죠. 하지만 경치는 환상적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요. 순자 할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웃었어요. 일주일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탔어요. 재미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죠.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가요. 그래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이 꿈만 같았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니 편안했습니다. 여행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에펠탑, 콜로세움, 알프스까지요. 하나하나 보면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응, 너무 좋았어. 사진 보내드릴게. 우와, 기대돼요.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추석에 저희가 갈게요. 그래, 와라. 수진이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 다 같이 와. 감사합니다, 엄마.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민수 가족이 왔어요. 수진도 함께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 어색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준호 대단하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실버타운 식당에서 식사했어요. 음식이 맛있게 차려져 있었죠. 어머니, 맛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함께 밥을 먹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식사 후 정원을 걸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죠. 엄마,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행복해. 다행이에요. 너희도 잘 지내고. 네, 엄마.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수지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미소였죠.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저녁이 되어 민수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 건강하세요. 너희도. 배웅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죠. 오늘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달을 생각했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배움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73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나아지고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았죠. 거리를 두니 서로 편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요가 수업도 있고 영어 수업도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산책도 할 거예요. 기대가 됐어요.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당당하게 살 겁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겁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마음이었죠.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될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